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2월 3일 목요일에 2부 방송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읽다 보니까요. 저희 포트폴리오 그 수익률이 궁금하다. 포트폴리오를 공개해달라. 이런 댓글이 몇 개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포트폴리오를 한 달에 한 번씩 공개를 하고 있고요. 매월 첫 번째 일요일 날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일요일이 6일이잖아요. 그래서 2월 6일 날 일요일 날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주말에 좀 시간이 없어서요. 미리 2월 4일 금요일 날 좀 방송을 녹화해 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방송을 6일 날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2부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미주 2부의 첫 번째 기사는 여러분들의 성원에 입어서 월가의 목소리를 오늘도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존, 페이스북, 보잉, 애쉬와 같은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로 소개되는 종목은 애쉬입니다. UBS에서요, 애쉬를 업그레이드 해줬습니다. 원래는 이제 셀, 매도 의견을 주고 있다가 이번에 중립으로 바꿔줬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애쉬라는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견은 변하지 않고 있다. 자, 이 기업은 스트롱 매니지먼트 팀, 강력한 경영진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그 딜리버링 그로스와 프로피타빌리티, 수익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성장률도 좋고 그리고 수익성도 좋은 기업이 애쉬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이제 셀 레이트를 줬던 것은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좀 비싼 상태였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줬었는데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중립으로 바꾸어줬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는 BTIG에서 이번에 페이팔을 바이,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여기 관련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낮에 방송됐던 일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도 페이팔이 다시 나옵니다. 이번에는 다른 투자기관이죠.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역시 다운그레이드를 했는데요. 원래는 아웃퍼폼,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가 이번에 마켓 퍼폼이니까 보유로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2022년 아웃룩, 즉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의 아이브로우 올릴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전망을 발표했다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수치가 나왔다. 그러면서 예상치가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모간 스탠이고요. 보잉에 대해서 이번에 재확인을 해줬는데 오버웨이시니까 매수할 때가 됐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투자자들이 많이 피로를 느끼고 있다. 지금 보잉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횡보를 거듭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금 지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밍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좋은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셋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카탈리스트가 많이 모여있는 그런 기간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한 4월 달까지만 기다리면 반등이 가능하다. 이러한 지금 전망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구겐하임이요. 이번에 메타 플랫폼즈의 바이,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의견은 메타 플랫폼즈가 어닝을 발표하기 이전의 의견이라는 것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믿고 있다. 메타가 가장 좀 프로액티브하다. 프로액티브는요, 이게 수동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앞서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 리액티브의 반대말입니다. 리액티브라는 것은 상황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적응하는 것을 리액티브라고 그러고요. 프로액티브라는 것은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따라서 혁신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서 수동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모바일의 애드버타이즈먼트 플랫폼 중에서 가장 이러한 프로액티브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개인 정보의 강화가 되면서 많은 광고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보고 보니까 매출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약간의 영향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어쨌든 메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프로액티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도 좋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UBS에서 아마존의 바이를 다시 한번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아마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특히 언제가 그러냐면 세컨 하프니까 하반기에 그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타가 나온 것 같은데요. 2021년이 아니고 2022년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좋게 본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에비타,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약간은 보수적으로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 4분기에 굉장히 좀 코스트 프레셔, 그 비용적인 압박이 심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비용적인 부담이 아무래도 전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아마존은요, 올 하반기가 최고의 그런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을 거다. 이러한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JP 모간에서 블록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오버웨이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그 일부에서 제가 자세한 기사를 읽어봤는데 여기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서요. 또 이것마저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버웨이트를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커다랗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터치하지 않은 그런 애드레스블 마켓, 잠재 시장이 굉장히 좀 크다. 큰 시장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블록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독특한 성장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른 기업이 가지지 못한 독특한 매력을 가진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션도 굉장히 독특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선물한다는 것이 그들의 미션이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미션 그리고 그 기업의 컬처라든지 여러모로 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의 대상이 블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은 높은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용납이 된다라는 것이 지금 JP 모간의 의견이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요, 오미주 일부 방송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젠블랏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데이터 독에 대해서 바이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중립이었는데 한 단계 올려줬고요. 자, 골드만삭스에서 스타벅스를 다운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매수 의견이었는데 중립으로 바꿨거든요. 자, 스타벅스에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코스트입니다.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전망이 낮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코스트의 그 압박감이 아무래도 플로우스로 할 것이다. 플로우스루는 뭐냐면요, 그 순이익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트가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순이익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여기 설명이 돼 있죠. 코모디티라든지 원자재라든지 레이버 코스트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커피값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를 좋지 않게 본다라고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MO에서는 지금 비욘드 밋을 처음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준 레이팅은 마켓 퍼폼입니다. 보유 의견을 주고 있고요. 자, UBS에서 알파벳의 바이를 다시 한번 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목표 주가까지 올려줬는데요. 원래는 3,800이었는데 지금 3,900까지 올렸습니다. 따라서 한 30% 정도 추가적인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에 어닝 실적을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월가의 목소리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방송에서도 조금 다양한 월가의 목소리를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알파벳, 구글이 굉장히 좋은 어닝 실적을 발표하면서 월가의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많은 투자 기관의 전문가들이 알파벳의 그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좋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떠한 얘기냐 한번 보시죠. 자, 강력한 어닝 레포트가 지금 알파벳에서 발표가 되면서 월가가 원래 굉장히 좋게 보던 기업 중에 하나가 구글이었는데 더욱더 불리시하게 보고 있다. 굉장히 전망이 밝아 보입니다. 자, 가장 좋은 그런 전망을 해주고 있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은 UBS의 로이드 왑슬리라는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타겟 주가가 3,800이었습니다. 원래도 높았는데 $100를 얹어서 3,900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나오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3,000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한 30% 이상 껑충 뛰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그 사업인 서칭 엔진의 그 광고 수입, 그 레비뉴, 매출이 굉장히 좀 성장세가 좋다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서프라이즈가 발생했잖아요. 20대 1 그 주식 분할을 한다는 소식 역시도 우리가 하나의 호재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클라우드 백로그가 많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구글의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줄을 쓴 클라이언트가 많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훌륭한 커멘터리가 나왔다. 어디에 대해서 그러냐면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이 역시도 우리가 하나의 호재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좋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의 매출이 조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구글 서비스의 마진 역시도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다.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잠깐 그 흑자로 전환을 했었는데 다시 적자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좀 악재도 있긴 했었는데 이러한 악재를 커버하기에 충분한 호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정리해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마이클 네이탄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월가에서 지금 가장 알아두는 탑 인터넷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자, 이분 역시도 원래 목표 주가가 3,300이었는데요. 이번에 3,6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짧은 코멘트를 해줬는데 이번에 이 구글의 투자의 논리가 다 컨퍼밍 됐다. 확신이 들었다는 얘기죠.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A, B, C, D 쭉 가서 하나하나씩 다 컨퍼밍 됐다니까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좀 커다란 극찬을 해준 것 같고요. 자, 다음은 JP 모간의 애널리스트인 더글라스 암무스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3,250이었던 목표 주가를 3,450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는데 어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냐면 지금 그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줬다는 거죠. 뭐 최근 들어서 알파벳이 이커머스 쪽에서 많은 광고 수입을 얻는다는 것은 지난 며칠 동안 오미주 방송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서 많은 그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마크로의 불확실성이 있다. 그러니까 경제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경제가 그렇게 확실하게 좋은 그런 추세는 아니잖아요. 그런 와중에 지금 알파벳이 4분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파벳 같은 경우, 구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그리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투자가 결국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주력 비즈니스 모델인 서칭 익스피리언스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구글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을 할 때요. 누가 검색하냐에 따라서 그 밑에 뜨는 그 정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누가 검색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좀 의도를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지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검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원할 거야 라고 이해를 하면서 검색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여기 보시면요. 다른 투자 기관들도 굉장히 좀 그 구글의 목표 주가를 많이 올렸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3,350에서 3,400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스티펠도 3,200에서 3,500, 웨드부시는 3,530에서 3,800까지 올라갔고요. 자, 번스타인이 3,250에서 3,500, 파이퍼 샌들러가 3,150에서 3,475, 뱅크 오브 아메리카 3,470에서 3,510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그 투자 기관에서 구글의 주가는 앞으로 1년간 최소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소식인데요. 자, 이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캐시우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싸 보인다. 따라서 지금 폭락한 종목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매수할 기회에 놓여 있는 종목들이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로스 스톡, 성장주라고 부르는 거죠. 1월 달에 성장주들이 다 녹아버렸다. 따라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진 종목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캐시우드가 사랑하는 종목들의 멀티플,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멀티플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지금 땅바닥에 붙어 있을 정도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바잉 오퍼튜니티, 매수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뭐 전제 조건은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캐시우드가 제시하는 그녀의 투자 논리, 이 투자 논리에 수긍이 간다면, 따라서 캐시우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혁신적인 기업들이 앞으로 전통 기업들의 그 위치를 좀 파괴하면서 엄청난 기하급적인 성장을 이룰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의견에 동의를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금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와서 보시면요. 그래서 CNBC의 짐 크레이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그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캐시우드의 주식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팔 시점은 아니다. 이러한 의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CNBC에서요. 그러면 이렇게 그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캐시우드이기 때문에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우리가 가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박앤세일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스크린을 해줬다고 합니다. 우리 대신 이제 종목을 선정했다는 건데 아크 인베스트의 이노베이션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어떠한 기준을 지금 대입을 했냐면요. 일단 지난 3년간 PS 레이쇼를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PS 레이쇼를 비교를 한 거예요. PS 레이쇼라는 것은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쇼의 약자인데 1년간 해당 기업이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지를 표시한 거를 PS 레이쇼,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쇼라고 부르거든요. 따라서 PS 레이쇼가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비싼 주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 3년 그 PS 레이쇼와 현재 주가를 봤을 때 30% 정도 떨어져 있는 이런 종목만 선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절대값이 10 이하로 형성되어 있는 주식. 그 얘기는 지금 만들고 있는 그 매출의 규모에서 10배 이상 시가총액이 올라가 있는 종목은 배제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조건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고점에 비했을 때 최소 50% 이상 폭락을 한 이런 종목들만 이번에 추가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월가의 그 전문가들이 대부분 다 바이 레이팅, 매수 의견을 주는 이런 종목들만 리스트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종목들이 선정이 됐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자, 첫 번째로 선정된 종목은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점에서 54%가 추락한 상황이고요. 지난 3년간 평균의 PS 레이쇼는 8.7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5.9배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프라이스 타겟 목표 주가를 보면 지금 현재 주가에 비해서 81.8%나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드라프트킹즈고요. 최고점에서 68.2%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의 평균 PS 레이쇼는 30배가 넘어가는 굉장히 비싼 주식이었는데 지금 9.7배까지 떨어져 있다. 그리고 프라이스 타겟과 현재 주가를 비교해 보면 112%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그젝 사이언스고요. 최고점에서 51% 떨어졌습니다. 3년 평균 PS 레이쇼는 10배가 넘어갔는데 지금 6.7배까지 떨어져 있고 프라이스 타겟은 64.2%의 추가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로쿠가 네 번째로 나오는데요. 66.1%가 최고점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3년 평균 PS 레이쇼는 11.4배, 지금 현재 PS 레이쇼는 5.7배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목표 주가까지는 97%라는 성장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C리미티드입니다. C리미티드는 최고점에서 57.4%가 떨어져 있고요. 지난 3년간 평균 PS 레이쇼는 9.3배, 현재 PS 레이쇼는 6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까지는 119%의 성장 여력이 남아 있다. 굉장히 좀 고무적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그니티 헬스고요. 67.1%가 최고점에서 떨어져 있고 지금 현재 PS 레이쇼는 3.2배인데 원래는 6.1배가 평균이었습니다. 따라서 반토막이 난 거죠. 그리고 프라이스 타겟까지는 거의 100%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자, 다음은 블록입니다. 블록 같은 경우는 최고점에서 55.9%가 가라앉아 있고요. 자, 그리고 3년 평균 PS 레이쇼는 8배였는데 지금 3.1배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좀 PS 레이쇼가 많이 주저앉은 상황이죠. 자, 그리고 타겟 프라이스까지는 84.3%의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투일리오도 54%나 최고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PS 레이쇼 평균은 16.5배였는데 지금 10배까지 떨어져 있고요. 자, 73.4%의 추가적인 수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자, 다음은 투유고요. 투유 같은 경우는 72%나 최고점에서 떨어졌습니다. 3년 평균 PS 레이쇼는 3배였는데 지금 1.1배, 굉장히 좀 싼 상태로 떨어져 있고요. 자, 추가적인 성장은 100%가 넘어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는 베라사이트고요. 자, 63.7% 최고점에서 떨어져 있고 12배였던 PS 레이쇼가 지금 7.9배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목표 주가까지는 86.5%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다음과 같은 종목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좀 매수하시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추천을 해주고 있는 것이 CNBC 프로잖아요. 자, 이러한 분석은요, 사실 우리가 직접 해볼 수도 있겠죠. 시킹알파에 가시면 과거의 그 PS 레이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PS 레이시오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PS 레이시오의 변화 상황을 보시면서 지금 이 주식은 프리미엄이 예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구나.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겠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시킹 알파에 직접 들어가서 과연 우리가 투자하고 싶은 종목들의 그 PS 레이시오 현재 상황과 그리고 과거 평균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직접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적합한 기업이 아마 줌 비디오가 아닐까 한데요. 줌 비디오는 ZME 티커 네임이죠. 찾아서 들어가시면 지금 줌 비디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쭉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은 PS 레이시오, 즉 밸류에이션이잖아요. 따라서 중간에 있는 밸류에이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밸류에이션 버튼을 누르시면 줌이라는 종목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의 척도, 평가 기준이 쭉 나와 있거든요. 뭐 PE 레이시오도 나와 있고 EV 세일즈 레이시오도 나와 있고 PEG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찾고 있는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나와 있습니다. 뭐 TTM이라는 것은 과거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포워드라는 것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줌이라는 기업이 만들어낼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나오는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보통은 이제 전문가들은 포워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포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1.37배가 나와 있는 거고요. 과거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69배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 평균이 궁금해지잖아요. 자, 위로 좀 올라가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네요. 줌의 5년 평균 수치가 여기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칼럼은 뭐냐면 과거 5년 수치와 지금 현재 수치를 비교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가거나 떨어졌는지를 지금 퍼센티지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PS 레이시오가 현재 11.69라 그랬죠. 그런데 과거 5년의 평균은 무려 42.44배였습니다. 따라서 40배가 넘어가는 PS 레이시오가 지금 11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4분의 1로 감소한 거잖아요. 퍼센티지로는 지금 72.46%나 떨어졌다. 따라서 줌의 프리미엄은요, 지금 과거 평균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기서 직접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뿐만이 아니라 줌 같은 경우는 사실 어닝이 발생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순이익이 흑자입니다. 따라서 PE 레이시오도 중요하죠. 이번에는 PE 레이시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워드긴 합니다만 지금 31.95배가 나오죠. 이 얘기는 뭐냐면 줌이라는 기업이 앞으로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도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31배 정도 올라가 있다. 32배네요. 32배 정도 올라가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많이 떨어졌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 5년의 평균치를 보면 무려 400배였습니다. 따라서 줌이라는 기업은 원래 순이익에 비해서 400배나 비싼 상태로 거래가 되던 주식이었는데 지금 그 거래가 31배 정도, 32배 정도의 가격에 거래가 된다. 따라서 얼마나 지금 저가의 거래가 됐는지를 이 수치를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것 때문에 제가 그 줌이라는 기업을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줌 말고 한 기업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이 텔라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텔라닥 역시도 캐시우드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자, 텔라닥의 밸류에이션으로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이제 밸류에이션에 관련된 평가 항목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6.43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년 평균이요 12.4배였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매출의 규모에 비해서 12배가 넘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매매되던 이런 주식이었는데 지금 반토막이 나서 6.4배로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48%가 찍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투자하고 싶은 종목 아니면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과거 프리미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시킹 알파 들어가서 여기 5년 평균과 현재 수치를 비교하면 찾으실 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에 함께 읽어볼 기사 역시도 캐시우드가 투자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 크리스퍼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크리스퍼 같은 경우는 유전자 편집이라는 좀 고도의 기술력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그 일반 투자자가 그들의 기술력 그리고 그들의 투자 가치를 100% 이해하면서 투자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죠. 따라서 이렇게 간혹가다 보도되는 이런 기사들이요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리스퍼가 만들어내고 있는 기술력이 진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투자의 확신을 쌓아가는 방법, 이런 방법이 가장 적합한 투자의 논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번 기사의 핵심만 좀 읽어보면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와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이아 사이트라는 기업이 있는데 둘이 같이 이제 발표를 했다는 거죠. 첫 번째 환자가 이번에 약을 투여받았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아직은 이제 프레이즈 1이니까 일상 단계의 유전자 편집 세포 대체 요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VCTX210라는 치료법을 이번에 임상실험에 들어간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VCTX210는요. 진 에디티드,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 유전자 편집 기법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냥 그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줄기세포에서 추출된 그리고 치료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기업이 콜라보를 통해서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두 기업 중에서 이제 크리스퍼 같은 경우는 그들이 자랑하는 진 에디팅, 유전자 편집 기술을 제공하고, 그리고 바이오사이트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기업이 힘을 합쳐서 줄기세포 기술에 이제 접목을 해서 췌장세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췌장세포거든요. 췌장세포를 생성하는 이런 기술력을 만들어낸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리스퍼라는 기업이 이야기하기를요, 이 면역 회피 세포를 대체하는 요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고안되어 있는 것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 인슐린을 환자가 직접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이러한 유전자 편집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갈 길은 멀죠.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좀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번 뉴스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2부 방송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 자막 영상에는 전문가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AMD의 CEO 리사 수가 등장을 합니다. 어제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AMD의 주가가 5% 이상 급등을 했잖아요. 자, 과연 그 리사 수는 AMD라는 그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그녀의 음성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 조금 더 유용한 정보 가득 모아서요,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AMD shares putting on a huge show today. The company beating estimates, forecasting 2022 sales growth of a really pretty astounding 31%. CEO Lisa Su joins us now, first on CNBC. You know, I've got to start with congratulations, Lisa, because it is that great a quarter. Thank you so much, Jim. It's great to be here with you guys this morning. Okay, so let's go over what I see to be share take and growth. This data center market is just insane, and I know that you're doing fantastic in that. CPU and notebooks, I have to argue that notebooks, you are beginning to take a dramatic amount of share from really big nameplate companies. Why is that occurring? Well, look, Jim, I think it was a great 2021, so we're very pleased with the results. You know, we grew the company over 68%, and you know, we really grew in every business. So, you know, leading with the data center, I mean, data center is a great market. You and I have talked about that before. But yeah, we have made great progress in gaming, you know, with our, you know, top game console customers, as well as in PCs and notebooks. And, you know, the key for us has been, you know, really a, you know, long-term vision on, you know, building products and really working closely with our customers in great platforms. So we're very excited about the growth. Well, I want to talk about that last point. I'm glad you mentioned it because I know that you have historically deferred talking directly about a big competitor, Intel, but you do talk about the notion of relationships. I thought a lot of people believed that this was just whoever had the best chip at the moment wins. From reading through your conference calls, particularly this one, it's whoever has the best long-term relationship with Megatech or with any of these PC companies. Now, this wasn't always the case, Lisa. It was, well, we're taking Intel. What kind of relationship building have you done that now it's really hard to, once you're in, to get you out? Yeah, when you look at, you know, sort of the largest, whether the largest hyperscalers in the world or, you know, the largest consumer companies or PC companies, I think what has been really important for us is, you know, building really a long-term, you know, sort of traction around execution. So roadmaps, executing on our products, really working together to build better products. So this whole idea of co-engineering, because, you know, we all need more compute out there. And the key is how do we put, you know, make 1 + 1, you know, greater than 3. And that's what we really work on with our customers. You know, it has been a great market backdrop for tech, no question about it. But within that, I think the partnership with our customers, the execution of the products,
and just being able to deliver on the supply as well, just given how much demand there has been out there. All of those aspects are key to be able to grow significantly above the market.